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고시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숙박시설인데요. 원래는 고시생을 위해 생긴 공간이었는데 취업준비생은 물론 비싼 전세와 월세를 피해서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제는 집이 됐죠. 고시원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 진담 씨는 고시원을 운영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고시원을 창업했지만 인생에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시원 원장 진담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고시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필명 진담. 네, 저희가 실명을 좀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요. 오늘 진담 원장님이라고 이렇게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시원 지금 원장님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젊은 여성분이십니다. 예. 고시원이랑 원래 예전에 무슨 인연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도 사실 고시원에 살아본 경험도 없고 네네. 고시원을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고시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도 없으시고. 네네. 예. 근데 어떻게 고시원 원장님이 되셨군요. 아, 네. 예. 고시원에 관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얘기들을 글로 쓰면서 책도 내고 그래서 지금 알려지게 되셨어요. 네. 진담이라는 필명으로 네. 오늘 저희가 모셔봤습니다만 고시원은 아무래도 굉장히 특별한 공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한테 사업체이기도 하지만 또 인생에 어떤 깨달음을 준 공간. 나에게 고시원은 어떤 곳이다.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진짜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돼준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직장 생활만 하다가 고시원이라는 거를 통해서 사업이라는 거를 하게 됐으니까 또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삶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많이 바꿔준 그런 공간이거든요. 원래는 되게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좀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계기가 돼서 네. 저에게 있어서는 좀 그런 깨달음을 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울에서 고시원 하시잖아요. 네. 지금 지금 운영하시는 고시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방 개수로 치면은 이제 40개 이상이 돼서 네. 좀 그래도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서울 시내에서 40개 이상이면은 젊은 분인데 저 부럽습니다. 지금 그러면 40개 방이면은 한 40분이 머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고시원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됩니까? 네, 보증금이 있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보증금이 예. 크지는 않고요. 그냥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이제 작은 액수의 보증금을 받고 이제 월세 형태로 다달이 이제 뭐 30에서 40, 뭐 40에서 50 이런 식으로 액수는 방마다 다르지만 그런 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 월세는 얼마예요? 제가 운영하는 곳은 사실 방 타입이 좀 여러 네. 개긴 한데 예. 평균적으로는 한 4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5만 원. 근데 그게 보증금을 그렇게 적게 받으면 나중에 막 안 나가고 막 이래가고 되게 힘든 일이 많다고 저는 네. 뭐 안 해봤습니다만 네. 들었거든요. 그런 일 겪지 않으세요? 사실 안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제 미납을 하신 상태에서 네네.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야반도주.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밀려 네. 있는데 그냥 그게 뭐 월세뿐만 아니라 뭐 관리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전기세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아니에요? 월세 그게 다 포함해서 포함한 이제 가격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고시원 운영하시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일단은
건물을 저희가 이제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월세가 다달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자가가 아니시군요. 네네. 이제 건물주에게 저희도 월세를 내면서 이제 예. 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월세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근데 그거는 이제 건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수백만 원 정도는 되죠. 뭐 퍼센트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운영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규모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업장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월에 평균 20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전기세, 뭐 관리비, 네. 뭐 수도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지가 네, 맞아요? 네네. 이제 좀 정확히 알고 싶긴 한데 네네. 표정이 환해지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직장 생활도 하셨잖아요. 네. 월급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월급하고 비교할 때 훨씬 낫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투입해야 되는 시간 대비 나오는 매출은 이제 적지 네. 않기 때문에 월급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회사는 어쨌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 돈이 나오는데 네.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가서 몇 시간만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계속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매출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좀 일하는 분을 고용을 하셔가지고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뭐 청소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계약을 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이 안 가면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뭐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고시 공부한 분도 아니고 뭐 고시원하고 무관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고시원 원장이 되셨는지 그 시작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예. 저도 진짜 제가 이렇게 된 게 사실 너무 신기한데 네. 원래는 정말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거기에 네. 되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애가 둘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이제 둘째를 낳았을 때 조리원 갔다가 딱 나오니까 한 50일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네. 갑자기 진짜 첫째가 많이 아팠어요. 그 근데 살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굉장히 그냥 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프고 이제 몇 달 동안 입원 생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약간 인생의 전환점처럼 인생을 막 되게 되돌아보면서 네. 내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네. 여기 매달려가지고 네. 애가 아파도 어떻게 눈치 보고 들락날락 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평생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고민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아이를 또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그때 굉장히 시간의 소중함 같은 거를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직장 생활로는 그런 형태의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 내가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똑같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그때 이제 많이 했었고 보통은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신 거죠. 네. 휴직은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고 연장도 네.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서 얘가 많이 아팠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아팠고 지금은 이제 건강해졌는데 네네. 만약에 이게 안 괜찮아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기약이 없다면 나는 인생을 좀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말고 좀 다른 거를 찾아보자. 예.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뭐를 할까 이런 공부를 하다가 고시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상한 사업이 고시원이었어요? 그거는 아니었는데 고시원도 하나의 아이템 중에 이제 예. 있었던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마침 고시원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많이 풀렸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는데. 저도 한동안 어떻게 하다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편의점 창업을 한번 봤더니 알고리즘에 계속 편의점 창업만 떠가지고 한동안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엄청 공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알고리즘에 간택을 당해서 네. 그때 막 뭐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도 막 월 1,000만 원 벌 수 있대. 막 이런 자극적인 이런 그 이제 카피라이팅을 보고. 그러면 보통 허위 네. 과장 광고가 많은데. 네, 그런데 저는 근데 어쨌든 필사적으로 뭔가 다른 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네. 한번 다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보다가 고시원도 그 중에 한 아이템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됐죠. 아, 그래요. 아, 그럼 고시원을 이제 차려야겠다,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남편하고 의기투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의견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남편 의견은 어땠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남편도 저와 어떤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같이 겪고, 근데 또 둘째는 막 갓난애기라서 네. 이제 엄마는 첫째랑 같이 병원에 가 있고 둘째는 100일도 안 됐는데 이제 할머니랑 아빠랑 집에서 응애응애 하고 있으니까 네. 남편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전쟁 같은 생활이죠. 네. 그래서 남편도 제가 이제 어떤 누군가는 퇴사를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제안을 했을 때 남편도 처음에는 이제 갑자기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퇴사하고 고시원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그래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네. 제 얘기를 이제 들어주고 그때부터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알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남편은 아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지금 고시원에 전념하시는 거죠? 네네. 남편이 대기업 다니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야, 제가 부모라면 말이죠. 네. 대기업 다니다가 고시원 할래요. 젊은, 그것도 뭐 정년 퇴직 앞두고 이런 게 아니라 젊으신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님들은 좀 전적으로 막 그래도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히도 저희가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막 애들도 아프고 막 애기도 어리고 하니까 그 전쟁 같은 상황을 보시면서 그래도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답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네.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이제 상황을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시원?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책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 아들 뭐 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전자 다녀, 네, 무슨 뭐. 자동차 다녀 이러면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네. 우리 아들 고시원에 그러면 약간 좀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럴 네. 수도 있겠다 네, 싶어요. 네. 그래서 마음은 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금 그럴 때 약간 서운한 감정도 살짝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고시원에 대한 인식이 좀 고시원 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썩 밝은 것만은 아니죠. 네. 제가 봤을 네. 때는 일단은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웹툰하고 드라마가 굉장히 한동안 히트를 쳤었잖아요. 굉장히 어두운 드라마였어요. 네네. 예. 혹시 보셨어요? 저 봤어요, 그 드라마.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미디어에 나온 이제 모습들이 워낙에 좀 네. 자극적인 것도 있고 또 옛날부터 저도 이제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고시원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는 네. 거 보면 굉장히 어렵고 막 힘든 사람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어둡고 힘든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전히 많은 분들은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깨는, 편견을 깨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좀 나중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도 고시원을 차리셨단 말이에요. 고시원에 결정적으로 고시원 사업에 끌렸던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예, 고시원 사업이 매력적인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책에는 6가지를 딱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다 설명드리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견에 대한 네. 것도 또 심리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물리적으로는 이 고시원 시장 자체가 공급이 막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기가 좀 어렵고. 아, 이게 네. 저는 고시원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네네.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군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허가를 받으려면은 소방법을 준수해서 건물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뭐 그런 공간도 서울에 많지 않을 뿐더러 이제 소방법도 까다롭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업종이라기보다는 있는 그 고시원이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되는 약간 구조여서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도 좀 저는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요는 꾸준히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좀 고시원 사업이 매력적인가요? 이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수요는 꾸준히 있고 네.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의식 주 중에 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요새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네. 이제 오히려 그럴 때 더 그 취약한 사람들이 머물 곳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 봤을 때 좀 망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결정적이었던 거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크네요. 네, 매달 중요한 부분이었던 뭐 것 진짜 365일 그 매여 있는 직장인한테는 그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네, 저도 이제 어쨌든 아이를 계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네.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면서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목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제 맞아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월세는 카드로 안 받죠. 카드도 받습니다. 저는 현금 받아서 좋겠다 했더니 카드로도 요새 월세 받아요? 네네, 카드도 받고요, 현금도 받고요. 네, 현금 영수증도 다 해드리고요. 그렇군요. 고시원 창업의 장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이 장점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가요? 네네. 네.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네. 장점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애로 사항도 많이 있기는 하죠. 그렇군요. 사실 지금 필명을 진담 이렇게 하고 이게 진담이라는 게 참 무슨 뜻이에요? 진솔하고 담담하게 이제 일상을 일깨우는 글을 쓰겠다라는 네. 의미로 진담이라고 필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원 운영하시면서 느낀 얘기를 진짜 진솔하고 담담하게 이렇게 연재를 하셔서 그게 화제가 돼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저희가 좀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 고시원 창업을 어떻게 이제 처음에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네네. 어떻게 시작을 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네. 어디서 할지. 네. 네. 일단은 저도 처음에 창업할 때 그런 네. 부분을 잘 몰라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반 부동산에 가서 고시원을 그냥 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일반 상가 그 거래하는 데서는 부동산 그러니까 고시원 매물을 취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부동산 가서 고시원 나온 거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매물이 네네. 없는 거예요? 네네. 그 고시원만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문 중개인을 통해서만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그 믿을 만한 전문 중개사를 찾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 중개사를 찾아서 이제 물건을 이제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도 이제 그 물건 보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3개월 동안 매주 가서 물건을 보기는 봤어요. 뭐 1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물건들을 열심히 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나서 계약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처음 사업하면 사실은 이게 사기꾼 만나기도 쉽다고 그래요. 뭐 조심하셨죠? 어떤 점들 특별히 좀 신경 쓰셨어요? 일단은
고시원에 대한 정보 자체가 매물 정보 자체가 일반인들은 이제 쉽게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가 뭐 잘 방이 안 나가는데 나가는 데라고 써놓을 수도 있고 네. 뭐 어디가 뭐 부실공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 중에는 뭐 중개사분께서 어떤 매물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1억 5천만 원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3일 있다가 1억에 해줄 테니까 그 중개 수수료를 뭐 500만 원이었던 거를 뭐 1,000만 원을 달라. 5천만 원 깎아준다. 네, 그럼 얼씨구나 하고 계약할 텐데요.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그 물건의 가치가 원래는 1억 5천이 아니라 1억짜리인데 이 사람이 부풀렸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 네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중개 수수료를 챙겨서 가져가려는 이제 그런 걸로 조금 생각이 들어서 그런 중개사분들은 조금 이제 이제 피해서 이제 네네. 하는 걸로 했고 또 이제 만실이라고 했는데 만실이 아닌 경우에는 네. 나중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건을 이제 좀 비싸게 잘 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속인다거나 그런 정보를 이제 좀 어떻게 감춘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일일이? 일단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네. 이제 만실인지 아닌지 얼마만큼 영업이 예. 잘 되고 있는지 장부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네. 장부는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장부를 요구를 하지만 그걸로 100% 사실 걸러내기는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좀 가가호호 다 호실을 혹시 방문해 보셨나? 뭐 저는 아, 네. 그래서 임장 갔을 때 예. 이제 방문을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발장을 많이 열어봤어요. 네,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나 사람들이 많이 그 들어오는 시간에 일부러 네. 이제 가서 둘러볼 때 이제 신발장을 다 열어보고 정말 신발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했고 아니면은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청소하러 오신 여사님들 만나면 네, 이제 네. 은근슬쩍 가서 이제 이것저것 좀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잘 된 거지. 그냥 덥석 시작하면은 낭패 보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말로만 듣던 고시원을 이제 처음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하려고. 근데 처음 가서는 약간 저는 그전에는 고시원을 자세히 본 적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평수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제일 작은 데는 제가 뭐 방송에서 보면 한 평 남짓한 곳도 있고 그렇던데요. 네. 1.5평에서 2평 정도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네. 사실 잘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이제 물건을 내가 보러 갔는데 네.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시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네. 어떤 마음속에 네. 저도 모르게 그런 약간 오만함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 그 물건을 보러 들어갈 때 되게 머뭇머뭇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시설이 좋은 곳도 있었는데 이제 열악한 곳들도 있으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비좁잖아요. 그래서 네. 딱 그 좁은 공간을 봤을 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산다고? 약간 머릿속에 막 물음표가 막 떠다니면서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이렇게 양면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네. 좀 그런 것들이 다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운영하시는 고시원은 원룸형이라고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샤워할 수 있는 데도 네, 있고, 그래서 네.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주방은 따로 있는 건가요? 네네 공용 주방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화장실하고 샤워는 한 방에서 이제 네네. 해결할 수 있게 돼 네. 있고 원룸형이 좀 비싸잖아요, 더. 네네. 이 원룸형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니까 네네. 최소한의 시설이 있어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머무시는 분들도 네. 마음이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원룸형을 선택을 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입실료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네. 미니룸, 뭐 샤워룸, 원룸형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격이 낮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정도 가격밖에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건데, 저는 사실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고 모든 게 다 지금 생소하지만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불 능력이 있는 네.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업적인 계산을 다 나름대로는 또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고시원 계약하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는 사실 초보 원장이니까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네. 인간적인 고민들이 좀 있었고, 개인적으로 뭐 안내를 한다거나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떡이라도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또 정신도 없었기도 해서 네. 진짜 구구절절 편지처럼 레터를 써가지고 이제 A4 용지를 뽑아서 이제 벽에다가 문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전체 문자도 보내고 저 며칠 있다가 일일이 다 전화도 이제 한 번씩 돌려서 새로 왔다, 잘 부탁드린다, 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말씀 네. 드리면서 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인사를 하셨네요. 네. 예. 그 고시원 운영하면서 겪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에피소드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시원 이제 운영해 본 지 이제 몇 년 되신 거죠? 만 2년 되고 있어요. 만 2년. 네. 근데 만 2년 됐는데 벌써 자리를 잡으셨다 그래가지고 참 부러운데요. 이 물건을 파는 편의점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이 고시원 창업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이런 창업 정말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고시원 운영 내가 고시원 선택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얻고 싶었던 것들, 뭐 시간적인 네. 거라든지 현금 흐름 이런 거는 이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네. 사실 어려운데, 그 고시원에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인생을 배우고 좀 이웃을 대하는 시선도 바꾸고 네. 저 자체로도 굉장히 성숙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인생 리스트에 없던 고시원 창업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고 계시는데요. 우리 진담 원장님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